자, 이현진의 우문현답. 자, 오늘은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처님의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은 관객들이 앞에 계셔서 제가 좀 편히 하고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얘기는 이제 인도에서 어떻게 불교가 발생을 했고, 이제 석가모니가 어떤 일생을 팔상도라는 그림으로 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불교가 쭉 발전을 하는데, 이 불교가 발전을 해서 어디론가 전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의 수준이 높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높은 수준의 문화는 낮은 수준의 문화를 흘러내려오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처음엔 다 모방과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자,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되듯이 처음엔 보고 베끼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쭉 발전을 하고 나니까 이 문화는 어디로? 뭔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자, 인도의 북쪽은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죠. 자,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옆에 삐지고 나와 있는 틈이 인도의 서북쪽, 지금 따지면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향이죠. 요 길을 통해서 불교가 처음에 쭉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이 뭐냐면 상업 세력의 이동 경로예요. 장사하는 교역의 통로죠. 교역의 통로.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는 뭔가 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정적인 계급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을 하면은 밑에 불가쪽 천민에서 브라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듯이 이런 어떤 계급의 혁명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은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만 또 상업의 문제는 뭡니까? 지나친 이윤 추구. 자, 요새 우리가 기업 윤리, 기업의 공적 가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나친 이윤 추구는 또 문제가 되니까 그들에 대해서 금욕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불교가 상업 세력의 후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금욕적인 통제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 길이 상업 세력의 길을 통해서 가는데, 이렇게 쭉 가서 만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이죠. 근데 이 길이 뭐냐면 동서양, 저 북쪽의 내용과 것들이 같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통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보의 교류가 되게 쉽죠. 여러 가지 것들이 오고 들어오고 나가니까. 대신에 안 좋은 거 뭡니까? 뭔가 이 지역을 노리고 직접되는, 뭔가 괴롭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굉장히 사나워요. 정복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프가니스탄 세계 넘버원 미국이, 최강 미군이 결국은 철수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라 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불교에 이렇게 나갈 때는 처음에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얼굴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 부처님이 모든 것은 형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중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신성스러운 분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형상할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불교의 출발처럼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을 때 나무, 태어나실 때 나무, 모든 것이 나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나무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조선에서 임금이 참가하시는 행사에 그림을 그리는데 임금의 얼굴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1월 오봉도라는 걸 그려놓는 거죠. 병풍 그림을. 그럼 그 자리에 임금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무 그림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이제 부처님 태몽이 코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그림을 그려놓거나, 마야 부인과 관련된, 그래요. 부처님과 관련된 내용이고, 부처님이 전생에 원숭이 왕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부처님을 대체하는 거죠. 나중에는 뭐까지 합니까? 발자국. 불족적이라고 합니다. 불족적. 발자국을 딱 찍어 놓으면 여기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광에 가시면 법성포라고 하죠. 법성포.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가 영광굴비로 되게 유명하고 법성포 영광굴비인데, 사실 법성포라는 말이 뭐냐면 마라난타. 자, 백제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가 거기 도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성인이 오셨다, 그래서 법성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마라난타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불족적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불족적. 자, 그래서 그런 방식, 이런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무불상 시대라 그래요. 불상을 표현하지 않는 시대. 그 무불상 시대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서 불상이 등장하게 된 계기에는 아주 계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드리오스, 알렉산더의 동방대 원정이에요. 자, 우리가 기원전 BC 약 300년대 부근에 이제 알렉산더의 동방대 원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리스를 점령하고 피레시아를 다 점령하고 이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 뭐냐면 간다라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거기만 넘어서면 이제 인도를 점령하러 들어오는 거죠. 여기 와서 거의 9년 넘어 거의 10년 가까이 전쟁을 해왔던 이 팀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생전 처음 보도 못한 코끼리 부대를 만난 거예요. 황당하죠. 그 엄청난 크기에 말도 잘 듣지 않고 막 그 엄청난 코끼리 부대, 그 최강의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고전에서 거기까지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겨우겨우 막 죽을 둥 살둥 해가면서 막 부상을 입어가면서 겨우겨우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점령하러 공격을 가야 되는데 인도에서 이미 소식을 들었던 거죠. 인도는 사실 여러 개의 부족국가들이 쪼개져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체가 대단히 큰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단결해서 또 하나 그 무서운 코끼리 부대가 또 몇천 마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여기서 띵 하고 이제 딱 막혀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뭐라 하겠어요. 이제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집 떠난 지 벌써 10년 정도 됐고, 도대체 이제 그때 난 아이가 지금 컸는지, 우리 와이프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알렉산더가 이제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정도에서 멈추고 돌아가자.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동방 원정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전쟁과 접촉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 거죠. 그 중에 바로 뭐가 왔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는 신의 얼굴을 인간의 얼굴로 만드는 거죠. 자, 사람을 닮은 동상, 그것을 동전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 동전 보면은 겉에 뭐가 있습니까? 앞쪽에는 뭐 왕의 얼굴이 있고 황제의 얼굴, 뒤쪽에 뭐가 있어요? 신의 얼굴을 갖다는 거죠. 아테나 신이라든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문화가 그 지역에 오게 되면서 신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로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시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그래서 대략 한 이제 1세기 부근에서 이제 불상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부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근 500년 됐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지. 그러니까 부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방식으로 불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냥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의 왕들의 형상이 신의 얼굴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왕. 자, 당시는 이제 그런 걸 전륜성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냐면 불법을 쭉 전하는 그런 전륜성왕을 살아있을 땐 전륜성왕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올라가서 부처가 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닮은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로 한 그중에 가장 이상적인 우리 왕의 얼굴로서 불상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그래서 1세기 부근에서 처음으로 간다라 지역,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의 불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현재의 파키스탄 사람이야. 닮았죠. 위를 쭉 서벌 쓰기 위해서 감은 형태라든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0 이상 80 종호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합의된 상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교가 전해오면서 정리된 것이고 초기 불교에서 그다음에 특히 불교의 미시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는 이거 잘 어려웠던 거죠.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다라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인도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륙 인도에서 이제 미투라 지역에서 불상이 만들어지죠. 자, 인도 내륙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기서 처음 등장한 불상은 바로 이런 형태예요. 자, 오른쪽이 뭐냐면 바로 현재 인도의 유명한 그 배우거든요. 닮았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의 얼굴을 닮은 불상이 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파키스탄 지역은 파키스탄 사람의 얼굴을 닮은 것이 등장하고 인도는 인도 사람의 얼굴을 닮은 이 머리는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상투를 트는 거에 성인식 하듯이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형적인 부처님 상이 될까지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쭉 불상이 성장을 했으니 그 문화가 어디로 간다 그랬지 이제 넘쳐서 어디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은 히말라야 가로막고 있고 왼쪽으로 싹 가려고 봤더니 이제 서쪽은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이 이미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방향을 올라가서 쑥 틀어서 가는 것이 지금 신장 지역. 그래서 타클라프칸 사막을 지나서 그 지역을 쭉 도낭 쪽을 지나고 이렇게 중국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중국 사람이 처음 본 불상은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인도인의 모습을 했거나 아니면 신장 지역 사람들의 얼굴을 한 부처를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보고 똑같이 불상을 만들어요, 초기에는. 자, 뭘 모를 때 그냥 모방을 하는 거죠. 근데 원리를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우리를 닮은 사람의 얼굴. 아, 중국인의 얼굴이라는 불상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은 뭐죠? 원래가 병마용, 진시황 때부터 이런 뭘 조각하고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원리를 모를 때는 그냥 따라했지만 원리를 알고 나니까 자기들 스타일의 불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가 확 변창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삼국시대에 우리가 나가는 조조, 유비 막 이런 싸우던 시대. 왜냐면 처음에 불교가 왔을 땐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유교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삼국시대를 겪으면서 막 온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아, 괴로워요. 도대체 유교만으로 안 되겠다. 뭐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때 불교가 쭉 약진을 합니다. 그래서 쭉 발달할 때 불상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제 중국인을 닮은 불상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어디로 전해지죠? 우리 고구려, 백제 이렇게 전해지죠.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 불상은 어떤 불상이었겠어요? 당연히 중국인을 닮은 불상이었겠죠. 자, 처음엔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딱 아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는 거죠? 아, 우리도 우리 사람을 닮은 불상이 태어나겠구나. 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우리 서산에 가면 마의 삼존불, 우리 공주 사람 박찬호 닮은 그런 마애불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불상이 이렇게 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물의 성질이 있어서 문화가 꽉 차게 되면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는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자, 이 과정을 따라서 뭐가 온다? 불상도 발전해 왔고 처음에는 모방하고 베꼈지만 나중에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자기를 닮은 불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32장 80종으로 하는 부처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들려서 서로 합의의 과정으로 이루어낸 것이고 초기 불교는 뭐대로